제가 이제 그 중간에 답신을 한번 드렸더니 우리 또 사장님께서 또 반가우셔갖고 또 장문의 카톡을 추가로 더 보내주셨어요. 이제는 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쌀 얘기. 자, 아무리 좋은 쌀을 쓰고 아무리 그 공들여서 밥을 맛있게 지으셨어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깃밥, 공깃뚜껑을 닫아서 온장고에 넣어서 따뜻하게 보관된 그 밥은요, 맛이 없습니다. 숨이 죽었거든요. 갓 지은 밥이에요. 공기에 퍼 담습니다. 숨 쉬지 말라고 뚜껑을 닫아요. 거기다가 온기를 잃지 말라고 열기가 가득한 온장고 안속에다가 처박아 버립니다. 그 밥이 어떻게 맛있을까요? 그렇게 주시는 밥이라면 좋은 쌀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떤 좋은 쌀을 써도 맛은 없습니다. 물론 정말 나쁜 쌀보다야 그보다야 낫겠죠. 하지만 이미 죽어버린 그런 공깃밥은 공깃밥에는 비싼 재료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보다는 차라리 솥밥은 요새 워낙 잘 나왔고요. 물론 가격은 비쌉니다. 6, 70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적은 돈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할부를 권하죠. 할부. 3년으로 하세요. 뭐 5년으로 하세요. 3년으로 쪼개서 얼마든지 지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식당을 3년이나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1년 안에 문 닫는 식당이 절반이나 된대요. 2년 안에 문 닫는 식당이 7에서 80% 정도라고 합니다. 3년까지 가는 식당 그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3년 할부로 하셔서 나중에 가게를 파실 때 권리금 받아서 그 할부금 정산하시면요. 남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할부로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중고로 사시는 걸 저는 권하고요. 그래서 솥밥을 하시면 좋아요. 근데 솥밥을 하실 거라면 그렇게 비싼 뭐 특등급 쌀까지는 또 안 하셔도 된다. 그런 게 이제 제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뭐 제가 쓴 책에 뭐 밥솥을 여러 개 두고서 뭐 열 몇 개 두고서 소량의 밥을 해서 수시로 갓 지은 밥처럼 손님에게 제공하는 식당들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만든 식당에서는 그런 집은 없었고요. 이제 남이 만든 식당을 제가 가보고서 야, 저 아이디어 너무 좋다. 너무 괜찮다. 라고 해서 이제 그 책에 이제 소개가 된 거죠. 책에 소개는 됐지만 제 식당에서 해볼 마음은 없습니다. 마창 식당에서. 그게 충분히 연출거리가 되고 인구에 회자될 그런 좋은 마케팅 소재가 된다는 건 알지만 굳이 저는 그거를 하시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그것도 다 일이거든요. 전기밥솥에다가 밥 많이 해봐야 10인분이에요. 그거를 또 그 밥솥에 최대치 양으로 만들면 맛이 좀 떨어져요. 그보다는 한 20% 정도 적게 밥을 하셔야지 더 맛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면 한 8인분 해야 되는 거예요. 8인분. 밥솥이 10개여야지 80인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업소형 솥밥에다가 하면은 50인분짜리가 있습니다. 한 번에 밥을 지으면 50인명이 먹을 수 있어요. 물론 그걸 다시 또 이율배반적으로 공기뚜껑에다가 공깃밥에다가 담아서 한다라는 그런 조건이지만 그래서 밥솥을 여러 개 써서 자주 퍼주는 건 참 좋은데요. 그만큼 일손이 필요하다, 일이 많아진다는 것 때문에 저는 제 마창 식당에서는 좋지만 권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분께도
그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하시면은 나중에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놓은 그 전기밥솥은 그냥 연출용, 인테리어용으로 전락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주방에서 압력밥솥, 가스에 연결하는 가스식 압력밥솥에 밥을 하고 계시겠죠. 그것까지 이제 저는 이미 예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쌀과 밥이 굉장히 중요해요, 식당에서. 김치도 중요하고요. 하지만 생선조림이라면, 생선조림집이라면 역시나 그 양념 맛이 제일 중요하겠죠. 양념 맛. 보쌈집을 갔는데 보쌈김치가 맛이 없어요. 그럼 잘 될 수가 없겠죠. 그분들이 고기 먹으러 간 게 아니거든요. 고기 아무렇게나 먹으면 어때요? 근데 보쌈집을 갈 때는 그 보쌈김치, 어디서도 먹기 힘든 보쌈김치가 먹고 싶어서 간 거기 때문에 김치에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보쌈 고기가 아니라. 생선조림집이라면 생선조림에서 제일 중요한 양념 맛, 그 양념을 듬뿍 주셔야 되는 거예요. 듬뿍 주셔야지 밥하고 비벼 먹을 수 있으니까. 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밥에 비벼 먹을 수 있는 빨갛고 매콤한 생선조림 양념,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 속에서 식당 준비를 합니다. 칼국수집을 하시면서 겉절이도 못 담그세요. 맛있게 끝내주게 그런 겉절이도 못 담그시면서 칼국수집을 차립니다. 설렁탕집을 차려요. 끝내주는 깍두기 한 접시가 아니라 한 단지를 다 먹고 싶을 정도로 맛있는 깍두기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국물 맛이 괜찮은 설렁탕 내기, 이런 거에 대해서 초점을 바꿔서 준비를 하시니까 고생은 많이 하셨어요. 준비는 많이 하셨는데 오픈하고 났더니 손님의 반응이 별로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설렁탕에 맛있는 깍두기를 먹고 싶어서 간 거지, 깍두기가 맛이 없다면 굳이 설렁탕을 먹으러 갈 일이 없어요. 갈비탕 먹으러 가도 그만이고요. 육개장 먹어도 돼요. 깍두기 안 먹어도 되는 육개장집을 차라리 갈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설렁탕집을 차리면서 깍두기는 신경을 안 쓰더라. 이경태는 그게 참 신기하더라. 가게 평수는 28평이고요. 그러면 테이블은 뭐 많이 놓으시면 뭐 12개 이상도 놓으실 수 있겠지만 뭐 12개라고 하겠습니다. 뭐 혹은 10개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 테이블이 동시에 돌아간다라는 가정 아래 주방에 무조건 2명, 홀도 2명은 있으셔야 돼요. 창업자금은 3,500입니다. 보증금 1,000만 원을 빼면 2,500으로 냉난방까지 세팅하셔야 돼요. 근데 2,500 세팅하고 나면 아마 갖고 계신 운전 자금이 없으실 거예요. 부족하실 겁니다. 그러면 주방에 둘, 홀에 둘 이렇게 못 쓰세요. 일단은 혼자서 하셔야 되고요. 파트로 뭐 홀파트 하나 정도 이렇게 두고서 시작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을 퍼담아 준다. 밥솥 여러 개를, 그 여러 개를 누가 또 관리할 거냐 이거죠. 반찬을 여러 개 준다. 그 반찬을 언제 만들 거냐 이거죠.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반찬을 손님 왔을 때 퍼담아 주는 것도 일이에요. 왜? 일손이 없으니까. 이것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림을 하신다면 고등어와 갈치, 그 대표적인 두 개죠. 대부분은 이 두 개를 다 합니다. 다 해도 돼요, 사실은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요. 근데 저는 말하죠. 살아남으려면 한 가지만 하세요. 정말 당신이 살아남고 싶다면 한 가지에 승부를 하세요. 그럴 때 고등어와 갈치 두 개 중에서 어느 게 더 땡겨요? 저는 갈치 쪽입니다. 고등어가 갈치보다 살밥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고기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고등어 조림의 양념과 갈치 조림의 양념을 생각한다면, 그 양념에 밥을 비벼 먹는 것까지 내가 한 끼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갈치예요. 고등어는 아닙니다. 그럼 갈치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죠? 갈치는 비싸다 이거예요. 고등어는요,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써도 돼요. 안동 간고등어를 쓰지 않아도 노르웨이산을 써도 고등어 조림집은 됩니다. 근데 갈치는요, 사람들이 제주산 은갈치를 생각하죠. 너무 비싸요. 냉동을 써도 비싸요. 10,000원이 넘을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뭐죠? 남방갈치를 쓰는 거죠. 남방갈치. 한 마리에 한 3,000원쯤 하는 남방갈치를 쓰는 거예요. 아니, 제주도 음식점이라면 왜 외국산을 써요? 슬로건을 그렇게 잡는 거예요. 손님들이 지적하기 전에 내가 먼저 고백하는 겁니다. 제주도 남자가 외국산 갈치로 제주 맛을 내보겠습니다. 제주도식 갈치조림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재료는 남방갈치 외국산입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재밌을 거예요. 신기할 거예요. 아, 이 집이 갈치를 많이 주는 이유가 남방갈치를 쓰니까 많이 주는군요. 좋으네요. 꼭 제주산이 아니면 어때요? 뭐 갈치 맛은 거기서 거긴데요. 나쁘지 않습니다. 다른 집 가서 두 덩어리 먹을 거, 두 조각 먹을 거. 이 집에서는 세 조각, 네 조각 주시네요. 양이 많아서 좋아요. 이 집에서는 대신 양념을 듬뿍 올려주셨네요. 밥을 두 공기는 비벼 먹어도 될 정도 같은데요.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갈치조림의 숨겨진 맛은 그 양념에 비벼 먹는 이 맛 아니겠습니까? 사장님 생각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자, 여러분에게도 제가 답을 보여드릴게요. 자, 수입산 갈치를 쓰세요. 그리고 1인분에 4토막까지 안 주셔도 돼요. 왜냐면 수입산은 살밥이 많습니다. 생선 자체가 두꺼워요. 그러다 보니까 1인분에 3토막만 주셔도 손님이 깜짝 놀래요. 거기에다가 반찬을 이것저것 하지 마세요. 젓갈류로만 뭐 내종이든 육종이든 젓갈로만 반찬을 세팅하세요. 왜냐면 젓갈은 한번 만들어 놓을 때 많이 만들어 놓을 수 있잖아요. 그걸 담아서만 주면 되잖아요. 짜서 어떡하냐? 짠 거는 희석을 시켜야겠죠. 고등어 조림 양념도 짤 텐데 반찬까지 짜니까 그거는 젓갈은 희석을 좀 시키셔야겠죠. 그것까지 제가 일일이 또 지적하는 것도 웃기지만 뭐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쌈채소를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젓갈 쌈밥으로도 한번 드실 수 있고요. 갈치 양념에 비벼서 비빔밥으로도 또 한번 드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의 상차림에서 두 가지의 맛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동수론을 대입하시면 좋고요. 동수론이 뭐냐? 영상을 뒤져보시면 되고요. 제일 길었네요. 마지막이라 설명이 좀 더 길었습니다. 깊었습니다. 공짜 영상이지만 깊은 내용을 보여드리려고 길게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3일의 영상을 통해서 혹시라도 저에게 카톡을 주신 우리 그 사장님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제 목소리로 설명한 거니까 내가 진짜로 컨설팅을 이렇게 받았구나. 그 책을 읽은 덕분에 내가 이런 컨설팅을 돈 내지 않고 받을 수 있었구나. 고맙다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